서포트 벡터 머신 이론에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책에서도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이론은 만약 초보자라면 그냥 스킵해라라고 이제 돼 있어서, 깊이 얘기는 이제 못 드릴 것 같고요. 깊이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 컨셉추얼하게 그 개념적인 부분만 이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 갖고서 이제 분류를 했었고 회귀도 했었죠.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야. 그리고 또 예측값, 요거는 요 정도 값이면은 이제 결과가 얼마 나올 거야라는 회귀도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분류에 있어서도 선형 분류가 있고 비선형 분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해서 요 위치는 A고 요 위치는 B야 이렇게 나누는 게 있고, 비선형 꼬부러지는 이제 그 분류가 있고, 회계에서도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게 컨셉이 뭐라 그랬죠? 컨셉은 이제 두 개, 여기 지금 파란색과 노란색의 이제 그 분류를 할 때, 요 사이에, 요 사이 간격, 이 도로를 만드는데, 요 사이 도로, 여기 도로를 만들었죠. 도로를 만드는데, 이 도로가 가장 가능한 이제 넓어지게 하는 컨셉을, 그 벡터, 넓어지게 한다. 물론, 여기 직선 보시면 요렇게도 나눌 수 있고, 요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요거는 요렇게 나누면은 요 사이 거리가 이제 가장 커지지 않죠. 가장 커지는 분류는 이렇게 나누면은 요 사이 거리가 이제 가장 그 도로가 가장 넓은 도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넓은 도로를 만드는 게 개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그 스케일링, 그 크기에 이제 민감하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1, 2, 3, 4, 5 기준이고, 여기는 0에서 100까지로 이제 스케일은 얘가 좀 크죠. 크다 보니까 이 도로가 넓어지지 않는 거죠. 이거를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러니까 그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이제 그런 형태로 스케일링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 이 도로가 많이 넓어졌죠.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렇게 이제 스케일링, 크기의 그 키 맞춤에 이제 상당히 민감해서, 항상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돌리기 전에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이제 그 해줘서 키를 좀 맞춰준 다음에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을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큰 건 아닌데요. 결국 이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컨셉에 있어서 요게 데이터가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더라도 이는 서포트 벡터 이 위치나 그런 게 이제 변화가 전혀 없죠. 그래서 바깥쪽 샘플에는 무관하다라는 얘기요. 같은 무관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요런 거라면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그냥 나눠지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노란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뭐 노란색이라고 치죠. 뭐 여기가 이제 그 노란색이 하나 있으면 얘는 도저히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 선형으로는 뭐 비선형이라면 이걸 꼬불꼬불 돼서 이제 이렇게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좀 우스운 모양이 될 거고, 요렇게 이제 요런 경우 아예 못 나눌 수도 있고, 또 아웃라이어가 이제 요 끝이 아니더라도 요 가까운데 여기 있으면은 요 사이에 도로가 상당히 좁아질 수가 있죠. 상당히 좁아질 수가 있는데, 요런 거에 대해 이런 걸 처리할 때 요런 이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를 무시할 건가, 얘를 생각할 건가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얘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아예 그 서포트 벡터를 만들 수가 없는 문제가 있죠. 요거는 좁아지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무시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소프트 마진 형태인 거고요. 하드 마진은 저런 거 무시하지 말고 다 이제 뭐 해줘야 돼라는 컨셉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결국 소프트 마진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웃라이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 마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얼마 정도나 무시하면 돼라는 이제 그런 걸 선택해 줘야죠. 그게 결국은 이제 마진 오류가 되는 거고, 얼마나 무시하면 좋을까 해서 그 파라미터 C로 조정한다. 이거는 뒤에 이제 또 요 C라는 얘기는 뒤에 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C가 어디에 붙는 옵션이냐 하면은, 이게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라미터의 크기가 있고, 그러니까 요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 크기 있고 C가 붙는 위치는 몇 개나 틀렸니? 몇 개나 틀렸니? 앞에 이제 파라메타가 이제 붙습니다. 그러면 C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 C가 크다는 거는 틀린 거에 민감하다. 안 틀리게 하겠다. 끝까지 안 틀리게 좀 해보겠다라는 게 되죠. 끝까지 안 틀리게 해보겠다. 안 틀리게 하려면 이제 이런 거 꼬불꼬불하게 막 찾아 들어가든지 해서 여기 직선이 이제 모양이 잘 안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도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좁은 도로가. 그래서 좁은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오버 오버피팅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일반화보다는 오버피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C가 크면은 그래서 오버피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버피팅, 언더피팅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규제가 있었죠. 여기는 소프트 벡터 머신의 규제 파라미터가 C인데 리니어 리그레션의 규제 파라미터는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에는 이제 리치가 있었고 라쏘가 있었죠. 리치, 라쏘. 그 다음에 일라스틱 넷. 근데 이제 그 규제가 붙는 위치가 뒤에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규제에 붙는 위치가 그 파라미터 W, 여기 W가 크면은 줄어들게 만들라고 규제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규제 알파가 커지면은 이제 오버피팅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C는 오버피팅을 얘가 크면 오버피팅 가능성이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알파하고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뒤에 한번 또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우리가 생각 좀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오버피팅이다 언더피팅이다 했을 때 그걸 알파를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도 이제 오버피팅인 경우 규제를 줄여야 될까 키워야 될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그 값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소프트 벡터 머신에 쓰는 손실을 힌지 손실이라고 그러는데 힌지가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 계속 또 완전 반복이 되네. 좀 했던 부분은 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그 힌지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영어로 힌지는 경첩이죠, 경첩. 여기 보시면 여길 중심으로 이제 경첩 모양이 생겼나요? 경첩 모양이 생겼나요? 요 1이라는 위치, 여기는 1이라는 위치인데 1이라는 위치 이상 사실은 이제 아까 두 개의 양쪽 서포트 벡터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게 양인 쪽, 로스에 대한 거. 음인 쪽은 이제 이 힌지 로스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서포트 벡터 위치 이상의 샘플이 들어와도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 요까지는 이제 로스, 여기서부터 로스가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요걸 보시면 되는데, 원래 실제 플러스 1인 놈에서는 1보다 큰 값, 그러니까 예상이 1보다 큰 값의 로스는 제로인데 1이 안 될 때 0.97일 때 0.03이잖아요. 요게 요쪽 방향 이제 로스인 거고 또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놈의 이제 값이 마이너스 0.88이면은 얘 두 개 차이 0.12 로스가 이런 거죠.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위치, 요 위치는 로스가 제로인 거죠. 그래서 요 경계 서포트 벡터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졌냐 갖고 이제 로스를 취하는 게 이제 힌지 로스가 되는 거죠. 그 경첩 형태의 로스. 자, 그리고 비선형. 아까는 선형이지만 비선형 이제 서포트 벡터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분류가 이제 직선으로 1차 직선으로 안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심플한 예인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여기만 이제 녹색이잖아요. 바깥쪽이 파란색.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직선 하나로는 안 되죠. 직선 두 개 그리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직선 하나로 안 되기 때문에 리니어한 그런 구분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매핑 변형을 시켜서 뭐냐면 x 값의 제곱을 이제 구한 거죠. 폴리노미얼.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저희가 폴리노미얼 했었잖아요. 2차식으로 하면은 얘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요 값 이하인 거를 요걸로 하자. 그럼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요런 데이터 분류가 되는 거죠. 이게 비선형 분류가 되는 거죠. 1차식에서
2차식이 됐으니까. 선형이란 게 1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비선형을 나눌 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그 소스 코드에 뭐라 그랬죠? make moon이라는 달 모양을 만들어 봐. 근데 우리는 뭐 이걸 태국 문양 비슷하게 보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사이클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달이라고 생각하니까 소승달, 하얀달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달 모양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얘를 분류할 수 있겠냐? 이게 요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뒤쪽에 나오는 이제 비주도 학습 같은 경우로 클러스터링 할 때는 덴서티 베이스 형태로 이제 얘들을 분류하죠.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지도 학습이니까 지도 학습일 때 얘를 서포트 벡터로 이제 할 때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여기 d = 3이라는 건 3차 방정식, 3차식 d = 10으로 했을 때 이제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규제는 5로 이제 비슷하게 했죠. 근데 요 R을 좀 이제 다르게 했는데, 어쨌든, 10차식으로 가면 요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아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비선형은 일단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형태가 있는데, 이게 가우시안 이제 가우시안 베이시스 펑션인데 RBF라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이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사도 특성이라 그래서 이 부분인데 요걸 구분할 때 점 2개를 찍습니다. 랜드마크라 그래서 랜드마크 점 2개를 선택을 합니다. 점 2개 선택. 점 2개를 선택한 다음에 뭐냐면은 가우시안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우시안 함수를 이제 하면은 요 위치는 요 값, 요 위치는 요 값. 여기 위치는 얼마죠? 1이죠. 1. 자, 여기서부터 요 랜드마크, 첫 번째 랜드마크에서부터 거리를 x2로 잡고, 두 번째 랜드마크, 여기서부터 이제 가우시안 펑션을 구해서 여기서부터 요 가우시안 펑션에 대한 이제 요 점들의 값을 x3로 잡으면은 x3. 그러니까 유사도 이제 2하고 3하고 얼마나 비슷하니 2하고 비슷한 정도를 요 축으로 잡았고, 3하고 요거랑 비슷한 정도를 요 축으로 잡았고,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정도를 요 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들을 해보니까 XY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란 점들이 이제 요 아래쪽으로 모이고, 여기 이제 녹색이라 그래요. 녹색 점들이 이제 요 바깥으로 모였어요. 바깥으로 모였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직선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요거를 폴리노미알 형태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도 직선으로 나눌 수 있지만은, 이 가우시안 형태로 이제 축을 만들어서 가우시안 랜드마크로부터 유사도 요점하고 얼마나 멀리 가까우니 두 점 2개를 잡아서 이제 2차원으로 매핑해도 이게 나눠지더라 이거예요. 요거를 확장시킨 게 이제 가우시안 가우시안 베이시스 펑션인데, 이 책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그럼 이 랜드마크라고 하는 요 두 점을 어떻게 잡을 거니 그 대답을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해놓고 있냐면은 213페이지에 이제 위쪽에 보면은 랜드마크를 잡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 모든 점을 랜드마크로 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점하고 이제 유사도를 가우시안 펑션 잡아서 이제 요 거리를 이제 뭐 얘는 0.1, 얘는 0.5, 0.1, 0. 그래서 점점 멀어질수록 빵이 되겠죠. 가우시안 펑션의 값은. 이거를 축 하나 잡고, 그 다음 요 두 번째 점 갖고서 이제 거리를 이제 두 번째 축 잡고, 그러면 줄줄줄줄줄 잡다 보면은 축이 몇 개나 생기죠. 샘플 개수만큼 생길 겁니다. 상당히 차원이 높은 데로 가요. 그러면은 그 고차원에서는 이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걸 수학적으로 이제 한참 계산해서 이제 한 게 이 가우시안 형태의 이제 커널을 사용한 레이디어스 베이시스 펑션을 써서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직선으로 이제 직선이라고 그러지 않죠. 차원이 높으니까 그걸 하이퍼플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이퍼플레인에
그 정의는 뭐냐면은 지금 n 차원이면은 n 차원보다 하나 낮은 차원의 이제 그뭐 차원이 뭐 그걸 평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면이라고 그러죠. 면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그 커널을 그렇게 쓰는 건데요. 결국 그 수학적으로 한참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혹시 뭐 깊이 있게 소프트 벡터 머신을 보실 분들은 그걸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 여기 소프트 벡터 머신 SVM이잖아요. M인데 실제 클래스를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SVC가 있고 SVR이 있어요. SVC는 뭐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을 갖고 분류하는 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SVR은 뭐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 갖고 리그레션, 값을 예측하는 거. 예측하는 건데 어쨌든 요런 특성 갖고서 이제 그걸 나누거나 예측할 수 있게 뭐 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IBF를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규제 함수인데요. 규제인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이제 하는데 다항식 차수는 이제 요렇게 서포트 벡터 머신에다가 폴리노미알을 이제 그러니까 다항 형태로 해서 매핑을 해서 해줘라고 할 때 그런 거고, 요 R하고 C는 이제 요거 가우시안 이제 가우시안 레디어스 베이시스 펑션, 가우시안 레디어스, 그러니까 요 방사형 이제 함수에 따른 걸 할 때 이제 쓰는데 여기 R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뭐 보통 쓸 때 감마 합니다. 감마가 이제 어느 쪽 문자죠? 그게 영어 뭐 R하고 대비되는 거죠. 그다음 C, 이 두 가지 규제를 쓰는데 규제를 쓰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모델이 과대적합이나 과소적합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이제 알게 되는데, 여기 그림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R을 이제 여기 C가 이제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C가 늘어나니까 조금 꾸불꾸불해졌죠. 꾸불꾸불해졌어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가면 감마 R이라고 그러는 감마가 0.1에서 0.5로 늘어나면은 이게 꾸불꾸불해지죠. 다시 말해서 감마를 크게 하거나 C를 크게 하면은 꾸불꾸불 민감해진다. 다시 말해서 오버피팅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오버피팅이라고 생각되면은 얘를 줄이면 되고 언더피팅이라고 생각되면 얘를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제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게 폴리노미얼 항을 이제 추가를 했을 때 추가를 할 때 이제 폴리노미얼 리니어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에다가 이제 폴리노미얼 항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 요거 클래시파이어인데 요 안에다가 이제 얘는 리니어로 좀 해줘, 뭐 그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속도는 이제 그냥 리니어만 하는 애가 이제 알고리즘이 좋아서 좀 빠르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리니어만 할 때는 이제 만약에 리니어한 모델 그런 걸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요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게 좀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 요거는 앞에 써놓은 걸 그냥 카피하다 그냥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앞에 거 장표 만들 때 앞에 거를 이제 장표 카피하고 여기 선형 마진가 요걸 카피해 놓고 그냥 안 지운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쨌든 기억하시면은 뭐 하드 마진 소프트 마진이라는 거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테이블은 좀 기억해 주시라 그랬죠. 리니어 서포트 벡터 SVC하고 그다음 그냥 SVC하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클래시파이어로 해서 이제 뭐 할 수가 있거든요. 라이브러리 서포트 벡터 뭐 형태로.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이제 커널을 써서 수학적 계산이 많은 게 이제 일단은 좀 오래 걸린다. 시간이 이제 세제곱 단위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아웃 오브 코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머신의 메모리 말고 외장 메모리에서부터
이제 그 가져올 수 있느냐. 소프트백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에는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계속 로딩하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고, 얘들은 이제 전체 로딩한 다음에 거기서 분류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소프트 벡터 쪽은 전부 그 스케일링 크기에 이제 민감하니까 이거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커널 트릭이라고 한 건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수학적 계산으로 하고 그 매핑에 대한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하려는 트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커널 트릭 쓰는 거는 SVC다라고 이제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에서 이제 감마하고 C를 말씀드렸는데, 감마하고 C가 어느 말씀은 드렸는데 나중에 기억하려면 또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하려고 요게 그 블로그에 있는 걸 가져와 봤는데요. 감마가 들어가는 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감마, 감마입니다. 감마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아까 만약에 요게 랜드마크라 그러면 그 랜드마크에서부터 거리인 거죠. 요게 들어가니까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 감마가 커지면은 요게 요 값의 변화에 따라서 엄청 빨리 줄어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뾰족해지겠죠. 뾰족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0.1일 때, 0.5일 때, 10일 때, 10일 때는 아주 뾰족한 게 나오고, 그 0.1일 때는 스무스하게 변하잖아요. 요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각 점들, 이게 유사도 특성을 할 때 뭐라 그랬죠? 요 점에서부터 영향력이라 그랬는데, 자, 각 점에서부터 이제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확 줄어들죠. 어떤 때? 감마가 클 때. 다시 말해서 먼 점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가까운 점에 이제 영향력이 크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요 감마가 커지는 축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내부점하고 요 하얀 점이 있죠. 하얀 점이 있고 요건 파란 점인가요? 감마가 작을 때는 요런 거였는데, 이제 감마가 커지니까 얘들의 영향 때문에 여기가 이제 흰 점이 있는 데가 점점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감마가 키웠을 때는 이제 요점마저도 이제 영향력, 요 바깥의 영향력이 아니라 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구부러지는 거죠. 가까운 점의 것만 보고 이제 그걸 하니까 이게 점점이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있는 점도 하얀 점이라고 예측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일반화된 요 정도에서 예측하면 요 위치의 점은 파란 점이라고 예측할 거예요. 이제 감마 영향이 이제 그런 거고요. C의 영향도 이제 결국은 비슷해지는 거죠. C는 이제 파라미터가 어떤 거라 그랬죠? 틀린 개수의 영향을 얼마나 신경 쓸 거냐. C가 작으면은 몇 개 틀려도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틀린 거보다는 모양을 예쁘게 부드럽게 만드는 게 좋겠지. 근데 C가 커지다 보면 이 틀린 거에 신경을 더 쓰죠. 신경을 더 쓰고 요까지, 그래도 얘는 계속 여기는 요 C가 100 정도까지는 그러네요. 더 키우면 아마 얘도 영향을 좀 제법 받을 것 같고요. C가 커지고 감마가 커지면은 이제 결국 요 상태에서도 C가 이제 1이고 감마가 이제 100인데, 요 감마가 10인 상태 내가 이제 그냥 남아있는 C가 100이면서 감마가 100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도 여기서도 이제 요게 영향을 받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SVC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 SVM에서는 이제 C하고 감마가 커지면은 민감해진다, 모델이 민감해진다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 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 건가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